지난 1월 하나생명 설계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 삭감에 자회사 강제 이전 등 당사자인 설계사들의 의견 청취나 동의 없는 일방적으로 진행을 막고 단체 교섭으로 이를 풀어가고자 교섭을 요구하며 231일째 천막농성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생명은 단체 교섭은 해태하면서 자회사 물적 분할 과정에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를 강요하고 수수료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교차 판매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기존 회사에 계약 해지를 한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회사인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손해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설계사들의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설계사 위촉계약서 구성약정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온갖 불공정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의 위촉계약서 구성약정서에 불리한 내용으로 임의 변경, 보험 판매 수수료 임의 삭감, 계약 해지 이후 수수료 미지급, 계약 해지 및 실효에 대한 수수료 강제 환수 등 불공정 계약과 하나그룹 계열사인 하나생명과 하나선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호법 제85조 3항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하나생명이라는 거대 자본에 대해 금융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 문제는 하나생명이라는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보험설계사 40만 보험설계사 노동자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금융 서비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 및 금융위는 철저한 조사와 실형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미흡한 조치로 또다시 보험설계사들의 피해가 가중될 경우 공정위, 금융위 또한 이 모든 사태의 공동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엄정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생명 투쟁이 너무 언론에 안 알려져서 저희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231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투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취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생명은 일방적 수술 삭감 등 회사의 불공정 행위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생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는 40만 명이나 되는 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험설계사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너무나 많은 불황행위를 피해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드디어 합법적 노동조합이 되고 올해 1월에 하나생명지회가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회사 내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싸움입니다. 하나생명 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업계, 생보업계, 손보업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싸움입니다. 더구나 이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는 물적 분할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원래 보험대리점은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는 하나생명 무회사 상품 하나만 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제대로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협회는 원래 보험대리점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협회는 자신들의 규약을 바꿔서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를 생명보험협회에 가입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특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설계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들의 현실은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합법적 노동조합이 됐지만 지금까지 단체 개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법을 교묘하게 회피해서 회사가 지금 단체 개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 금융의 경감은 제대로 시정조사하고 시정조치해서 이 하나생명 문제, 하나생명 설계사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만 보험 설계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앞에 저희 이승현 대책위원장님, 그 다음 오세중 지부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아마 기자 여러분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험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냥 보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우리들이 이런 투쟁을 하고 있을까? 천막에서 왜 230일째 이런 농성을 하고 있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수당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수당 더 올려달라고. 회사가 수당을 깎았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25년차 지금 이 회사에서 몸담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들어올 때 계약서를 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그 빽빽한 계약서, 여러분들도 계약서 많이 씁니다. 부동산 계약서, 뭐든지 어디든 가면 계약서라는 거 다 씁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십니까? 일방적 계약서를 씁니다. 나중에 뭔가 떠날 때 계약서에 나도 모르는 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험회사 들어올 때는 다 돈 벌게 해준다. 다 청사진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직업이 있는데 그 일 그만두고 보험회사 가서 일하라고 하면은 사람들 다 안 합니다. 왜? 영업을 해야 되니까.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데 왜 안 할까요? 영업이니까.
근데 우리를 한 번에 영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게 도와서 일합니다. 근데 매년 그 수수료의 조항 규정이 바뀝니다. 저도 25년 동안에 그 규정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수수료 규정 때문에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고 올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저희가 이 코로나에 뭐 때문에 이렇게 회사하고 싸울까요? 지금 저희가 이 수수료 규정을 단순히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수당을 줬는데 남들이 볼 때는 200% 300% 많이 받네? 배가 불렀네? 그냥 모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희가 4월 1일자로 1차 계약서 썼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에 계약서 또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쓸 때 날짜가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계약서 다시 쓰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한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배진규 의원님 나오셨지만 지난 10월 7일자 국정감사 그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회사가 무슨 법을 어떻게 어겨서 공정위까지 지금 조사 들어가라고 분명히 했는데 공정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그거 철저히 조사하라는 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본가이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회사가 어떤 보험업법 들먹어가면서 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딱 얘기해버리면 보험금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뛰들고 보험회사 앞에 가서 혼자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험회사로 영어로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되던 자영업자들 문 닫는 거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영업을 어디 가서 할까요? 지금 거의 다 문 닫고 직장을 잃고 다 힘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할 데가 없어요. 영업이 잘 되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앞에 있는 지점장님들, 저기 본사 내근들 그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죽든지 살든지 저희는 실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적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실적 타령을 하기 때문에 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한 사람 쉽게 해서 내 돈 꼬라 박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 수당을 깎아요. 그런데 우리 내근 직원들 당신네들의 급여는 깎지 않고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내 월급을 내 돈으로 급여를 수당 실적을 채웠는데 자기네들 급여는 올라가고 우리는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금융소비자법 아시죠? 금융소비자법이 뭐냐? 예, 나한테 과실 있을 때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법이에요. 보험을 한 건을 하면 수당이고 뭐고 여기 지금 손보 시책비 떼먹지 말아 있습니다. 시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 건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예, 우리 백화점에 가면 얼마 사면 얼마 시상품 주듯이 그런 돈까지 회사는 쫙 나열을 합니다. 얼마 줄 테니까 실적 얼마 해와. 100만 원 해오면 얼마 줄게. 그거 내역서 쫙 빼서 그것까지 쉽게 해서 김영란법처럼 얼마 줄 테니까 고객한테 그거 해와. 그럼 우리는 그거 고객한테 다 주고 해옵니다. 나중에 고객한테 그거 금융 제공 돈 준 거 전부 다 걸려가지고 그 금융소비자법에 다 걸립니다. 그 지경까지 해놓고 막상 일이 터지면 모든 거는 설계사 책임입니다. 분명히 일은 같이 공모를 했어요. 책임은 다 누가 지느냐? 우리가 집니다. 그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회사가. 예, 그게 모두 어딨냐? 계약서상에 다 있어요. 일이 터졌을 때는 계약서 쓴 설계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수당까지 다 깎았는데 그거를 우리도 몰래 말도 없이 나중에 급여를 타니까 어떻게 급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걸 물으니까 회사는 니네가 사인했잖니. 몰랐는데. 딱 이런 거예요. 믿었던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재산 다 빼돌리고 이혼하고 보니까 난 빈털털이다. 딱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3월 3일날 천막을 칠 때만 하더라도 전국이 이걸로 동요가 돼서 수천 명들이 붕괴했어요. 그렇지만 회사가
전부 그 사람들 회유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니네들이 그래봐야 당장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 다 주부들이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 200일, 300일 이제 1년 돼갑니다. 이 긴 농성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테니까 결국 안 돼. 전부 다 부당 노동행위. 다 설득하고 다 돌려놨습니다. 뭐가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부당 노동행위. 지금도 1대1로 해서 그거 전부 다 동의서 사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다 줄었죠. 그래서 저희는 외롭게 정말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수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기 계시는 저희 사무장님, 수석님, 천막에서 환갑을 올해 다 맞았습니다. 집에 못 가요. 회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저희는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는 그런 양심이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면도 마땅하지만 15일자로 회사는 보란듯이 그 사람들 전부 인사 승진시켰습니다. 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자본가들이 돈으로 다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싫다고 전부 다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린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투쟁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제발 힘 좀 주십시오. 강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날이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취재해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지들 옆에 많이 계시고 지난 국정감사 때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 공감해 주고 계시고 저도 정무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쉽습니다. 하나금융 서비스 구교도 사장을 반드시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 묻고자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일명 대장동 화천대유 건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국회는 그 이후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야간 화천대유와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논란을 하다가 결국 금융위원회 금감원 관련된 증인 모두를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아쉽게도 구교도 사장을 증인으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40만 보험 설계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